어떤 인간이 갈 것인가? 박사학위가 한 3개 정도가 있는 사람. 의사 출신, 특전사, 하지만 취미로 생물학을 공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특수산업이에요. 갖췄지만 미래 귀농의 꿈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화성 원주민이 되는 방법 독점 공개합니다. 우리 이제 도착한 겁니다. 화성에. 네. 갈 길이 아직 멀고 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영화처럼 이제 감자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식량을 생산하고 조달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양분을 받아야 되니까. 네. 예. 소설가의 입장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살 것인가를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겠죠. 바로 돼 있는 그런 네. 이상한 바퀴벌레만 먹을 수는 없잖아. 네. 예. 그러니까 식량과 음식의 차이인데 식량이라는 건 칼로리로 환산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데 소설가들이 생각하는 건 정말 그걸 먹고 살 수 있어요? 2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과학자들도 못 드는 거죠. 버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사막에 갔을 때, 네. 뭐 혹은 무인도에 갔을 때 네. 딱 한 종류의 음식만 갖고 갈 수 있다. 너무 어려운데. 딱 하나. 이것만 먹고는 내가 평생 살 수 있다. 한 종류만 계속 먹는다? 네. 그러니까 질릴 수 있어.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내가 괜찮다. 글쎄요. 일단 밥이 아닐까요, 저는? 밥 하나, 결국은? 맨밥. 네. 맨밥만 드신다. 네. 김도 있으면 좋겠지만 네. 김이 없어도 그냥 그럼 밥이다. 김밥을 일단. 하시죠. 김밥. 김밥 김밥 안에 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요 질문 한번 제가 친구한테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친구의 답이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두 종류죠. 네. 근데 그것도 아마 문화권마다 다를 거라서 도입할 수 있는 음식이 무한대로 많지는 않고 어떤 건 무리를 해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결정을 할 거냐. 맞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왜냐면은 네. 한 종류를 묶을 수가 없어요. 네. 예. 베리에이션이 큰 음식이 먼저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요거 하나로 다양한 음식을 좀 네. 만들 수 있는. 밥 네, 좋습니다. 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썼던 단편 소설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어떤 지구에서 입이 짧아서 너는 화성에 가면 잘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성에 가게 돼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장게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입이 짧은데 네. 하필 지구에서 간장게장.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간장게장인데 사실 지구에서도 좀 구하기 쉽지 않은 음식인데, 네. 그죠? 이 소설에서도 이 사람이 왜 간장게장을 먹고 싶냐? 사실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여서이기도 한데 진짜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간장게장이라기보다는 밥이다. 근데 간장게장이라는 건 밥을 가장 잘 먹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밥에 대한 그리움이 밥도둑이니까. 밥도둑이기 밥도둑이죠. 때문에 네. 밥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위대한 밥도둑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죠. 그 꽃게라는 건 화성에서 구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정적으로 꽃게를 조달하려면 바다를 만들어야 되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 같은 인공 뻘. 수조를 만들거나 그렇죠. 뻘이 또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꽃게가 우연히 등장을 해도 네, 간장게장을 하려면은 이제 장도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간장게장만 먹습니까? 껍질을 싹싹 긁어다가 네. 계란 후라이를 해야 돼요. 계란 후라이를 약간 반숙으로 해가지고 간장을 넣고 비벼야 되거든요. 간장게장만 있으면 안 돼. 와, 이거 밥도 있어야 되지, 닭도 있어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결론은 배명훈 작가님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 궁금하니까. 작가님이 잘 돼야 우리도 좋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또 문제가 있고 난관들 해결해 나갈지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성에 사람이 가서 살려면 네. 사실 사람만 가면 안 되고요. 사람만 가면 안 되죠. 사람만 갈 방법도 없어요. 음. 일단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그리고 먹고 살려면 식물을 일단 재배를 하기 시작해야 그쵸. 되고 단백질을 구하려면 사실 식량 용도로 동물을 가져가거나 배양을 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더 복잡한 문제는
유전자를 개량한 식물을 재배를 아마 할 거예요. 화성에서 더 잘 자라는 그렇죠, 식물을 만들 텐데 네. 그러면 전혀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일단은 화성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네. 화성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네. 화성만의 어떤 생태계, 어떤 동물, 식물을 선택해서 데려갈 것인가. 네. 약간 우리가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약간 노아의 방주처럼 네. 예, 누구를 태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입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도 딱 보면 넌 입밴이야, 넌 들어와. 뭐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수질 관리를 한단 말이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또 화성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입밴을 시킬 것인가? 근데 이게 실제 우주 개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행성 전체에서 어떤 공통의 검역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 달성할 수 없어요. 개별 국가가 어떤 생태계를 만들지를 각자가 디자인을 해서 화성에 생명체를 보낸다? 그럼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여서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해요. 네. 얘를 빠져도 수 되나? 있을까? 네, 얘가 버틸 수 있을까? 얘를 빼도 되나? 네.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친구는 사실상 그냥 백해 무익한 느낌이에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모기. 근데 모기는 진짜 나쁜 놈이긴 해요. 모기는 빼야 돼. 모기는 무조건 입밴입니다. 근데 모기를 입밴해도 분명히 따라와요. 모기는. 그죠. 왜냐? 따라오겠죠. 사람이 가니까. 네. 무조건 따라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인간이 갈 것인가. 그렇죠. 야,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성에 갈 수도 있어요. 화성 원주민이 되는 방법 독점 공개합니다. 그 문제는 뭐 SF 소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TV로 촬영을 안 하더라도 이건 약간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뭐 남극 기지라든지 이런 데서 격리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을 살게 만들면서 한번.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탈락시켜야 되니까. 왜냐면 또 본성이 나올 때까지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한눈에 봐도 탁월해야 되는데 튀면 안 돼요. 너무 튀면 안 된다. 되게 모순적인 상황인데 누가 봐도 똑똑한데 누가 봐도 너무 똑똑하면 안 되는. 너무 똑똑한데 너무 똑똑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럼 약간 너무 똑똑한데 약간 멍청한 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 되죠 결국. 결국 뽑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사교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탁월하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 정도의 사람. 이게 약간 여기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가 나 화성 가는 거 아니야? 약간 네. 이러다 나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언제 가지? 빨리 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시는 분이 계셔도 함부로 화성에 보내주지 않는다. 그쵸. 가고 싶다고 갈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뭐 화성에 왜 가? 그러지만 사실 화성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엄청 많아서 그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보낼 수 있죠. 그렇죠. 뭐 처음에 화성에 뭐 100명을 보낼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에는 박사학위가 한 3개 정도가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박사가 3명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일단 필요한 게 조종사가 필요하고 예. 의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느 팀이든 그리고 생물학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질학자가 중요해요. 화성의 그 행성 자체 역사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을 찾고 이런 데가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농업 관련된 사람, 유전학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소수의 팀을 보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조종사가 한 명인데 조종사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조종사 탓을 해야죠. 그럼 나머지도 다 죽잖아요. 저 녀석 이거 조종 잘한다고 데리고 왔더니 죽어버렸네? 근데 의사가 아프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의 임무를 겹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조종사면서 엔지니어고 그쵸. 의사면서 생물학자고 야, 보통 사람은 아니겠네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낼 수 있는데 아마도 맨 처음에 갈 사람들은 한 3가지 정도의 전문 분야 정도가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의사 출신, 네. 특전사. 네. 하지만 취미로 뭐 생물학을 공부하고 네. 이런 분들. 우주선을 착륙시킬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인데. 레저로다가 이제 전투. 네. 의사도 또 뭐 피부과나
이런 쪽보다는 다 할 수 있어야 네. 되겠죠.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내과, 외과, 뭐 다 뭐 신경, 뭐 정신과 다 할 수 있는. 만능이면 됩니다. 그럼 가정의학과가 일단 제일 좋아요. 네. 전반적으로 가정의학과, 수술 경험이 있는 가정의학과. 네, 요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질학이나 광물학 같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화성에 맞아요. 가면 맨 먼저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여서. 큐리오시티나 퍼서비어런스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사람이 직접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농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필수 것들을 산업이에요. 갖췄지만 미래 귀농의 꿈이 있는 사람. 네. 그런 거 좋아하고 취미로. 네. 주말 농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냥 화성 상황을 생각하면 자기 집안에서 뭐 쌀 농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능력은 돼야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 상추도 잘 키우고 저같이 네. 선인장도 죽이는 사람은 안 네, 되고. 안 되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아,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은 견디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 환경에서 또. 네. 와, 이 정도면은 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뛰어난 네. 사람들 보내요. 특히나 또 오랫동안 또 갇혀 있어야 되고 네. 또 여기서 이제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또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네.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그렇죠. 막 반란을 일으킨다던가. 네. 이런 거는 또 방법이 있습니까? 반란이요. 어. 어떤 사람이 연구라기보다 에세이를 쓴 걸 봤는데 화성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반란 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초기 화성에서는. 오. 왜냐? 어디 가서 반란을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작당을 해야 되는데 뒷속말 한다던가. 네, 예. 사람이 없는 데 가면 숨을 쉴 수가 없다. 음. 왜냐하면 그 산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모여가지고 항상.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란도 힘들고 네. 좀 사내 연애도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몰래 해야 되는데 다 보고 있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뭔가, 자체가 사실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 네. 신호를 못 보내잖아요. 그냥 대놓고 말하는 대놓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너무 싫어. 주목! 이런 다음에 마음에 듭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질색이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 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지만 합리적이네요. 되게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8개월 날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 수밖에 없고. 야, 어떡하냐 진짜 이거. 그죠. 예. 그걸 어떻게 숨길 방법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 담요를 큰 걸 갖고 가가지고 네. 전기 게임을 해야 되나? 스하. 야, 이게 대단한 사람.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처음 보내는 사람이 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명 정도는 뛰어난 사람 다 뽑아준다. 100명을 찾아야 된다. 네.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진짜. 새로운 행성으로 가는 네. 굉장히 명예로운. 그러니까 이게 화성에 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화성에서 뭘 캐서 지구로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비싸서. 네. 가성비 안 나오죠. 화성의 그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내가 창조한다. 네. 그러니까 주브린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화성에 있는 자원의 진정한 가치는 지구로 가져올 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계를 현지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가치가 있다. 세계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네. 또 거기서 가 있는 인류 자체도 네. 거의 그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와, 이거 진짜 초기에 갈 사람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건. 그죠. 정말 중요해요 이거. 네. 와, 이거는 요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로. 그죠. 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몇 개 학위. 영어도 잘해야 돼요. 영어도 잘해야 당연히 되고 잘해야겠죠. 제가 볼 때 언어도 한 5개국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일단 인성 중요한 것도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버틸 수 있는 적응력, 인격, 지능, 인내심, 희생정심, 배려심. 와, 이거를 여러분 다 갖춰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다 갖춰도 제가 볼 때는 외모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 카메라가 같이 네. 가는 수밖에 없어요. 라인업이 딱 짜여졌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남자 5명, 여자 5명을 딱 이제 뽑는 겁니다. 남성 5명을 공개합니다. 딱 떴어. 근데 여성들이 딱 보고 지구가 좋다. 이럴 수 있거든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남성 5명이 딱 떴는데 송중기, 박보검 이런 분들로 라인업이 나왔어. 와,
이거는 이제 쉬워지죠 이야기가. 뭐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일입니다. 그 유리 가가린이 우주 비행사로 선정됐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도 외모. 네, 메모 이야기 살인 하잖아요. 미소. 네, 그쵸?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잘생겨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래야 체제를 선전하는 데 좋다. 음. 그걸 떠나서 일단 계속 카메라가 붙을 거면 외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들이 네.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영 평범한 사람은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박사학위가 3명인 사람이 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이유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한 거고. 그렇죠. 리스크를 일단 최소화시키려고. 네. 예. 그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오게 하기 위한 거고, 또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고. 이렇게 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평범한 사람들이 화성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화성에 문명을 건설한다는 건 계속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하는 사람들만 보내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문명이 완성되는 순간일 텐데, 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일상처럼 스며드는 상황. 네, 그렇게 가도 되는 상황. 네, 뭐 우리 그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봐도 초창기에 우리 단군 왕검 선생님, 네, 그리고 뭐 무슨 비바람을 다스리고 뭐 이런 뭐 여러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김백, 우삼, 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 초기 멤버입니다. 네. 네, 1군들. 네. 네, 근데 보시면은 초기 멤버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게 됐다. 아마 정말로 그렇게 예. 될 거예요. 화성에 맨 처음 간 사람들은 사실 선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신화 속의 인물처럼 사실은 그러니까요. 되게 되죠. 그러네요. 막 그 사람들 막 그림도 막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붙은 지역들이 막 있을 거예요. 있겠죠. 막, 와.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네. 가볼만 하네요. 그렇죠. 사람만 잘 뽑으면 돼. 사람만. 이 방송 보시고 예. 나사에서 참고하셔가지고 나사 잘 뽑으실 잘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신중하게 한 명 한 명. 네. 네. 라인업을 짜야 됩니다. 네. 스하. 오늘 한국 SF계 전성시대를 이끌어오고 있는 SF 소설계의 아이돌. 하지만 78년생. 네. 배명훈 작가님과 함께 화성 정착과 행성 정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SF 작가님 모시고 화성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사실 이제 저희 이 스페이스 하이커가 갖고 있는 매력이기도 한데 네. 기존에 다른 곳에 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조회수도 잘 나온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대가 많이 달렸다는 뜻이고 SF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점점 한국에서 SF를 좀 제대로 봐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데뷔를 했던 공모전이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전이라는 긴 제목의 공모전인데 이거를 수상자들 말고는 정확한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왜 이런 복잡한 이름을 붙였냐면 SF 공모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뭔가 B급 행사를 하는 약간 느낌이 픽션이 들어가지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러니까 SF 자체가 B급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인식 자체가 네,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그 공모전 이야기들 하면 그냥 과학자들이 심사위원장에 들어있고 그랬어요. 예심 사이언스니까. 네, 그 과학이라는 이름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게 SF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문학이기 때문에 이게 문예사조가 그 안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지를 반성해야 된다는 흐름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반성으로 무슨 소리야 SF는 과학이지 또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인간을 바라봐야 되고 인문학적인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흐름들이 있고.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어떤 문화예술이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이거를 과학자 심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과학에만 집중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럼 심사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네,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조금 괄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이네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고요. 그 같이 그 한
15년, 10년 전부터 활동해오던 작가분들, SF 작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돼 있어요. 정보라 작가님, 곽재식 작가님 뭐 이런 분들, 우리 곽재식 형님. 네, 정세랑 작가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SF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 문학계에서 제일 중요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맞아요, 분들이어서 맞아요. 이 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게 SF고 이게 한국 SF고 너무 과학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과학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배명훈 작가님을 비롯해서 초창기에 그런 흐름을 만들고 기준을 만든 작가님들이 일종의 그 화성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기준을 만든 최초 화성인 같은 느낌으로 그런 또 우리나라의 SF 소설계에 자리를 잡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주제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앞에서 인사하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신데 SF는 이제 공상 과학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SF라는 장르는 세계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 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우리 배명훈 작가님이 연구를 하셨는지 그게 저는 오늘 정말 와닿았어요. 네, 워낙에 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만 남는 건 아쉽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편집을 통해 상당 부분 날아갈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오늘 스페이스 사이코의 탑승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거 그리고 그걸 소설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정말 원 없이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좋은 기회에 아마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이제 계속 이 스페이스 사이코에는 탑승자 분이 오십니다. 탑승자 분께 다음 탑승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다음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고 뭔가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넘기는 바톤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우주도 사랑하지만 지구도 같이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네요. 결국 지구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지구인들도 전부 외계 지성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구를 더 사랑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배명훈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스하. This is Mission Control speaking. Fill us in on how the new mission is in progress.